부정방정식 하고 있어요. 이어서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는 자연수 조건인데 사실 되게 우리가 단순한 거였어요. 그죠? 중2 때부터 중1 때부터 했죠, 사실.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때 1차 방정식 할 때 원래 자연수 조건 준 다음에 이것저것 넣어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서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 있죠. 조금 더 스마트하게 좀 빨리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얘를 둘 중에 하나를 이항시킬 때 일단 큰 걸 이항시키면 돼요. 큰 걸 이항시켜서 숫자랑 묶어봤더니 좌변과 우변을 오른쪽은 당연히 3의 배수여야 되겠죠? 근데 좌변은 5의 배수니까 우리가 x 큰 거 크게 가는 게 사실 더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알겠죠? 훨씬 더 유리하고요. 안 그러면 이거 문제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x에는 y에다 뭐 1 넣어봐요. 1 넣으면 5니까. 그러면 얘가 85야. 85는 3의 배수인가요? 3의 배수가 또 아니죠. 그럼 그거 허탕질을 해야 된단 말이야. 허탕질을 안 하는 방법을 지금 찾은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수 조건일 때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정수 조건 나와도 이런 거 풀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정수 조건. 자, 두 번째는요,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일 때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무슨 관계냐면 약수배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약수 관계고요. 오른쪽은 이제 배수 관계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예시 하나만 딱 들어보고 갈게요. 예시는 뭐 간단해요. 간단히 적어보세요. x, y. 얘도 어디 있냐면 얘는 기본 문제예요. 2x 빼기 4y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얘가 기본 문제 13-9. 왜? 가로 1번 문제. 책 보셔도 되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XY가 자연수든 정수. 그럼 여기서는 자연수 조건이라고 그냥 줬거든요. 정수여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은 XY가 자연수. 문제에서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얘는요, 우리가 아까 넣어보려고 했더니 얘는 더 복잡해서 넣어보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약수배수 관계 이용해야 되는데, 자, 문자만 다 묶을 수 있도록 생각하면 돼요. 숫자는 남아도 상관없어. 왜냐면 인수분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x만 먼저 묶어줄게요. 두 개. 얘는 y 빼기 2가 돼요. 만드는 거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자, 근데 마이너스 4y는 y-2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묶은 다음에 y가 들어오고 얘랑 모양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2는 원래 없었잖아요. 그럼 플러스 2를 다시 해주면 원상 복구가 되는데 이놈은 필요 없으니까 얘랑 걸려서 내보내면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 제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원래 있었죠. 그럼 그거를 쓰고 능력 쓰면 되겠죠.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원래 마이너스 2가 없었는데 계산하면 플러스 8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8이 갑자기 생긴 거니까 마이너스 8 다시 해서 원상 복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 빼기 2로 묶어요. 그러면 x 빼기 4 곱하기 y 마이너스 2. 두 개 계산하면 6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6. 오른쪽 숫자꼴로 바뀌었죠. 0이 굳이 될 필요 없어요. 당연히 0이 되면 땡큐죠. 얘는 그냥 방정식 풀린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부정방정식 들어가서 얘는 오른쪽 숫자여야 된다. 그러면 얘랑 얘를 곱했을 때 6이 넣어야 돼요. XY 자연수니까 이 들어올 수 있는 수는 정수죠. 그러면 두 정수의 곱이 6이 되는 경우 1, 6, 2, 3, 3, 2, 6,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되는 거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일단은 가능은 그냥 다 적어. 물론 안 되는 거 있죠. 걸러내면 되는 거야.
일단 한번 다 적어봐요.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 두 개를 이제 1, 6이 되면 되는데요. 그러면 x에 뭐 들어가야 돼요? x는 5가 들어가야 되고 y는 8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x, y 자연수니까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2가 나오려면 x에 6 넣어야 되고요. 얘는 5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3이 나오려면 x는 7이 들어가야 되고 y는 4가 돼야 돼요. 얘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6이 되려면 10, 3 다 되네요. 다 자연수니까. 자, 그 다음에 x-4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x에다 3을 넣으면 되겠죠. y에다가는 마이너스 4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는 2 넣어야 되고요. y는 마이너스 1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되네요. 1 넣으면 되고 얘는 0 넣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근데 다 써보고 나니까 노란색은 전부 안 되죠. x, y는 자연수여야 되는데 음수 0 안 되죠. 음수 안 돼요. 그래서 4개 얘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연수 조건일 때 정수 조건일 때 이게 두 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거의 끝났어요. 거의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또 적어볼게요. 두 번째. 적어보세요. 되게 쉬워요, 얘는. 자, 지금 두 문제 써놓은 거예요. 두 개씩을 준 게 아니고요. 자,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부정방정식에다가 유리수 조건을 준 거야. 첫 번째는 우리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 줬죠? 근데 이번에는 유리수 조건을 준 거야. 뭔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근데 사실 얘는 우리가 많이 풀었어요. 언제? 중3상 과정에서도 많이 풀었던 거야. 그래서 무리수가 같을 조건이라고 해서 A, B가 유리수인데 좌변에 무리수 줬고요. 우변은 0을 줬어. 그러면 좌변 계산한 게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 B 유리수에 대해서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B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0이 돼서 사라지니까 A도 0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A가 0인 동시에 B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식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미지수는 2개 있었죠. 얘도 부정방정식이 맞는 거예요. 중3상에서도 부정방정식이 나왔던 거죠.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A랑 B 문자가 2개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무리수가 같을 조건으로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시려면 A는 반드시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루트 3의 개수 똑같이 3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쉬운 거죠,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허수에서도 가능해요. 복소수 조건. 그래서 세 번째에서 이제 실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실수 조건이 조금 좀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실수 조건 첫 번째요. 그래서 XY가 실수 나왔고요. 또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얘는 복소수가 되어주고, 우리 복소수 파트 있었죠? 복소수는 크기 비교는 안 되지만 같은지 다른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XY가 실수인데 허수 I에 대해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X는 3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2가 돼야 되겠죠. 됐을까요? 너무 쉽죠? 끝이에요. 두 번째. 실수 조건 나와 있을 때. 뭐지?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또 실수 조건이 있을 때요. 얘는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건데, 사실 최대 최소랑 조금 비슷해요. 2차 방정식 등장하고, 최대 최소 할 때, 걔랑 좀 비슷한데요. 자, 우리가, 주어진 식을 정리했을 때, 왼쪽에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더했더니, 우변이 0이 됐대요. 얘는 0이야, 무조건. 숫자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 XY 관련된 식이기 때문에 실수야.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괄호에서 제곱을 시켰더니 이거 만약에 4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음수가 전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4 나오면 마이너스 4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방정식 두 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실수 조건일 때 2번을 제일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방정 실수 조건. 자, 그래서 예시는 얘가 기본 문제 13-10에 있는 거거든요. 예, 뭐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일단 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변이 지금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사실 이거 갑자기 이거 안 배우고 주제 안 하다가 어제 문제 딱 나왔어. 풀 수 있어. 어떻게 풀어? 실수 XY. 한 가지 우리 배운 거 있어요.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죠. 그 방법 말고 없어. 그리고 이게 부정방식 또 추가된 게 딱 하나. 자, 여기서 보시면 전개를 먼저 할게요. 그럼 X제곱 Y제곱이고 얘는 4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8XY 좀 넘겨오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까지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이 마이너스 8XY를 마이너스 4XY 두 개로 쪼갤 거예요. 두 개로 쪼개시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Y 얘가 하나 쓰였죠.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해요. 얘 쓰였죠. 그 다음에 X제곱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 하나 더 가져와요. 4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이 하나 남았죠. 그래서 얘 마이너스 8XY를 이렇게 쪼개서 준 거야. 이게 사실 모양 만들기 좀 어렵죠. 모양 만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X에 대한 판별식 쓰는 거예요. 판별식. 근데 좀 노가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 바꿔주면 XY 빼기 2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는 2X 빼기 Y 전체 제곱은 0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와요. 공통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정방정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XY는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둘 다 완전 제곱식의 합이 0이 되려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면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얘 먼저 써요. y는 2x잖아요. y는 2x. 그 다음에 얘는 xy는 2. 그래서 우리가 식이 하나고 문제가 두 개였어요.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이었는데 풀고 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실수 조건 써서 했더니 식 두 개 나왔죠? 식 두 개 나오고 문자 두 개 나왔으니까 이제 풀리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얘는 2x 제곱은 2니까 x는 풀마이 연립이네요. 그죠? 그럼 x가 1일 때는 y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구해주는 거예요. xy 둘 다 실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예시를 이제 문제 풀면서 들어갈 거긴 한데요. 이거 적어주세요. 적었어. 저희 책에 있으니까. 세 번째만 딱 간단하게 보고요. 문제 바라봅시다. 세 번째. 자, 마찬가지로 실수 조건이 있을 때요.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얘는 2차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최대최소에서도 했었고요. 사실 부정방정식이랑 최소최소 같이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2차식이랑 실수 조건 했는데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써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이거 말고 낼 게 너무 엄청 많은데 굳이 이거를. 그래서 이거 문제는요. 기본 문제 8-4랑 8-3, 8-4. 그래서 앞에 내용이죠.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이거 풀진 않을 거야. 좀 지엽적이기도 하고요. 아마 저기 이제 RPM 같은데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그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눈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 풀까? 시간이 없어. 자, 8-3번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가 어디냐면 정석이요. 페이지가 123페이지 펴보세요. 123페이지. 자, 8-3번 기본 문제 한번 보시면요. 얘가 우리 판별식의 활용 내용이야. 최대 최소에서도 있긴 한데요. 일단 부정방정식 관련하면 판별식 활용에서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풀이 방법이 사실 같아. 접근 방법이 똑같아요. 자, 1번 한번 가로 1번 읽어볼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문자가 두 개죠. x 하나, a 하나. 근데 식 하나죠. 그래서 실근 조건, x에다 실근 조건 줬죠.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면 실수 a 값이니까 a도 또 실수 조건 준 거지. 그게 무슨 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에다 실수 조건 준 거죠. 그래서 한 문제 테마가 두 개 잡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 실수 조건 이용해서 판별식 x에 대해 내림처럼 정리한 다음에 x는 실수 조건에 가는 실근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써주면 똑같이 문제 푸십니다. 알겠죠? 3번도 마찬가지. 4번 넘겨서 4번도 마찬가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유제 문제는 뭐 할 거냐면 이따가 적어주긴 할 건데요. 190 유제 11번이랑 12, 13, 12번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요. 1, 2, 3, 6, 8만 풀어올 거거든요. 이따 다시 적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4단원 갈 거예요. 자, 200페이지 펴보세요. 필기 좀 하셔야 돼요. 필기.
자, 새로 단어 넘어왔어요. 자,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뒤에도 볼 거고요. 책은요, 200페이지인데요. 뭐 안 펴보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자, 일단 부등식 두 개로 좀 쪼개놨는데요. 자, 하나는 조건 부등식이고 또 하나는 절대 부등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2보다 크다. 뭐 이걸 생각해 볼게요. 3은 2보다 크다. 두 개가 있어요. 자,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적지 마세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조건 부등식일까요? 뉘앙스만 판단해. 글자 자체로. 누가 1번, 2번 중에서 조건 부등식인 건 누굴까요? 1번이래요. 자, 뉘앙스 자체가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이 되는 부등식. 얘는 절대적으로 부등식.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럼 봤을 때 x값이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x가 만약에 3이 되면 참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거짓이죠. 근데 얘는 뭐야? 무조건 참이죠. x 자체가 없기도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자, x제곱은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조건 부등식일까요? 절대 부등식일까? 천천히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기억이 오래 남아요. 뭔가 퀴즈를 풀었을 때 틀려보기도 하고. 뭘까요? 얘는요, 절대 부등식으로 하는 거야.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요. 적어보세요.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그 다음에 절대 부등식은요, 절대적으로 참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참이 된다. 따라서 얘는 무조건 참만 만들어지는 부등식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슨 짓을 해도요, 얘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없어. 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만 얘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면 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x에다 뭔가 넣어봐요. 거짓만 들어봐. 거짓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수 기반으로 허수 빼고, 허수는 일단 무조건 제외되잖아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5를 넣어도 얘는 무조건 제곱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변보다 좌변이 항상 크거나 같죠. 근데 항상 참인 등식이,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이 용어 정리가 공통수학 2에서 나와요. 공통수학 2에서 명제 파트에 나오거든요. 명제 파트. 참이냐 거짓이냐. 그럼 명제라는 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참인 명제만應用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 부등식을 써요. 일단 패스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왜 배웠냐? 우리는 조건 부등식이 지금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 등식도 있죠. 등식도 두 종류가 있어요. 등식은 얘가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죠. 방정식은 뭐예요?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항등식은 뭐야? 항상 참이네요. 그럼 얘는 1로 들어가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 방정식 대신에 부등식은 이제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절대 부등식은 사실 항부등식 이름 바꿔야 돼요. 사실 항부등식.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네요. 항부등식. 됐죠? 그래서 부등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요. 깊게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안 하니까. 이제 정석책에 분명히 있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간다. 꼭 한번 정독하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우리 중2상 때 배우는 이제 부등식 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복습시켜 놓은 거야, 책에서. 쭉 복습시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이 아닐 때 AX는 B, 문자가 나왔을 때는요, 얘가 이제 해가 있을 때도 없고요, 없을 때도 이거 마찬가지로 중2상 과정이니까 내신 대비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문제를 바로 갈게요. 자, 우리 기본 문제 14-, 이거 끝이야. 끝이야. 필기 끝이야. 자, 풀어보세요. 203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1차 부등식은 이 설명이 끝이고요.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조금 이따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좀 풀어봐요. 풀어봐, 얼른. 정석제. 문제 푸셔야 돼요. 같이 할까요? 한번 읽어보셨죠? 이게 처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로 1번 먼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x에 관한 부등식을 풀 건데요.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x의 개수가 0이 될 때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1차 부등식 원래 풀던 대로 좌변으로 x 보내고 우변으로 숫자 보내면 돼요. 그럼 x로 묶어주면 a 빼기 1의 x. 이거 중2상 과정이에요, 사실. 이거 그 내신 대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우변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우변에 의해 인수분해가 돼요. 엄격히 말하면 얘가 1차 부등식 파트는 못 들어가는데요. 내신 대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이 상태로 됐는데, 자, 앞에 x의 개수 a-1로 나눠야지 이 부등식 푸는 게 완성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앞에 있는 수가 문자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가능성이 생겨. 심지어 1차 부등식이란 말도 없으니까 얘가 0이 돼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부등식은 무조건 몇 가지로 쪼개야 되냐면 세 가지로 쪼가셔야 돼요. x 앞에 개수가 문자다. 얘는 세 가지로 쪼갠다. 첫 번째, 자, a-1이 0보다 클 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1로 나눠도 되죠. 그러면 a-1 약분되면서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중2상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1이 0이 될 수도 있죠. 즉, x의 개수가 0이 되면 얘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0으로 우리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저기다 그냥 0만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0 곱하기 x가 되겠죠? 근데 얘도 0이잖아요. 그 우변도 0이 돼버리죠. 자, 이제 남은 애들을 봐봐. 자, x가 사라졌어. 문자 없어지면 남은 애들 뭐라 그랬죠? 자, 얘 참이야, 거짓이야? 좌변도 무조건 0이잖아요. 그럼 얘 무조건 거짓이죠. x에다 뭘 넣어도 좌변도 0인데 0이 0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란 말이야. 0은 0이랑 같잖아요. 0은 0보다 작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해가 있다, 없다?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죠? 세 번째. 자, 이번에는 a 빼기 1이 음수일 때 안 했죠? 그럼 0이 아니니까 이제 양변에 a-1로 양변을 나눠야 되겠죠? 나누게 되면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방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해가 나오죠. A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A 범위를 굳이 정리해주자면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해를 갖고요. A가 1일 때는 이런 해, A는 1보다 작을 때 이 해를 갖는다. 정리해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2번, 3번도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넘어갈게요. 한번 천천히 한번 고민해보세요. 중2상 고생해 할 때
간단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4-2번 한번 볼까요? 넘겨보자. 204페이지. 아, 이미 했죠. 이거 다 고정해서. 자, 14-2번 보면요. 이거 고정해서 했어요, 사실. 사칙 연산하는 거. 부등식으로 사칙 연산하는 거 원래 교육과정에 없다 했었죠. 없다 했는데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그냥 이제 정석책에서 얘가 몇십 년째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육과정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얘도 문제 빼고 넣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 안 없어져요. 옛날부터 계속 있던 거야. 그래서 알아두면 훨씬 편리하니까 지금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 내신 대비 할 때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원리 좀 볼게요. 자, 일단 x, y에 대해서 부등식의 범위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근데 1번에서 x 더하기 y 범위를 바꿔치기 하래요. 자, 그러면 얘 부호를 이제 x 더하기 y를 할 건데 얘는 기점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씩 선택해서 일단 더할 거야. 근데 최소값을 최소로 놓고요. 그 합의 최대값을 최대로 놓으면 되기 때문에 합은 무조건 작은 것끼리 더할 때가 최소값이죠. 2개 더하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과 6 최대값끼리 더할 때가 최대값이면 x 더하기 y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자, 5를 만들어주는 3과 2에 둘 다 등호가 있죠.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등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얘도 둘 다 등호가 있네요. 그럼 그때만 등호를 넣어줄 수가 있네요. 둘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요, 등호 넣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진짜 안 되면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x에서 y를 뺀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그러면 x에서 y 뺄 때 최소값은 누구냐면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 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3 빼기 6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해보면. 둘 다 등호 있으니까 등호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값을 찾으려면 x의 최대값에서 y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가 최대값이 되고요. 둘 다 등호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세요. 왜 그런지는 사실 이게 좌표 이제 수직선이죠. 수직선 그려놓고 좀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요.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번은 답은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두 개를 곱하는 거죠. x랑 y를 곱하래요. 그러면 두 개 곱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양수끼리 최대값 곱할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얘는 60이 되겠고요. 최소값끼리 곱하면 되겠죠. 둘 다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 y분의 x라네요. 얘는 전부 양수니까요. 그냥 x 나누기 y를 할 때 최소값은 최소를 최대로 나누는데요. 그럼 2분의 1이죠. 최대는 최대에서 최소로 나누면 5가 되겠네요. 둘 다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부등식이 연산이라는 건 원래 없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연립일차. 양이 많진 않나요? 사실 뭐 그냥 딱 보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자,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이죠. 필기 조금만 할게요. 이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필기가 너무 많나? 어쩔 수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디였어? 의자요? 아니야. 지우개가 없네. 네, 해볼게요. 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연립부등식은 이미 많이 했거든요. 문제 풀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좀 푼 게 있었어요. 뒤에 내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미 익숙해졌을 거고요. 자, 일단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연립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부등식 두 개를 묶어서 한 쌍으로 나타낸 걸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참이되는 x값이나 범위를 구하는 게 답이야. 연립 방정식이랑 똑같죠. 뒤쪽 가면요, 연립 2차 부등식까지 나와요. 연립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면요, 똑같아요. 결국에는 각각 해를 구해서 공통의 범위 찾으면 돼요. 공통의 범위. 공통의 범위 찾는 거 우리 높낮이 다르게 해서 하는 거랑 이미 수직선에다가 그린 거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구경만 하고 집 풀어보고 넘어가요. 자, 일단 두 개의 1차 부등식 나왔죠. 자, 그럼 얘는 각각 풀어. 각각 풀어. 그럼 얘는 5x, 그 다음에 4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얘 해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얘를 또 풀어요. 얘는 4x, 3 넘어가면 12. x는 3보다 작다. 두 번째 식 나왔죠. 그럼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딱 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일 때는 수직선 그리죠. 수직선.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등호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2를 꼭 붙잡고 얘를 데려가고 크다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 부분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이니까 색깔로 할게요. 원래 우리 색깔로 하면 안 된다 했었죠. 그래서 3보다 작아야 돼요. 자, 3보다 작다 그릴 건데 얘랑 다른 팀이잖아요. 다른 팀은 반드시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내요. 높낮이 같게 하면요 엉망진창돼요. 이상해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연필로 하나로 해야 되니까 꼭 높낮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지나는 부분 두 개, 우리 두 개를 지금 연립시켰으니까 공통으로 지나는 부분이 여기죠. 그러면 얘 해를 써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2 가질 수 있죠.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해요. 근데 3은 파란색이 못 가죠. 그러니까 3까지 바로 직전까지는 되고 3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써주는 게 연립부등식 그냥 푸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했던 거 똑같죠. 구경만 하시면 됐었어요.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연립부등식을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게 있지만 이거 꼭 기억해 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적으세요. 자, A, B, C 식 3개가 연달아서 부등식 형태로 나와 있대요. 자, 그럼 이거 적지 마시고요. 자, 우리 A는 B는 C. 자,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이번 시험 범위죠. 좀 있으면 이제 기말 범위요.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4. 3개의 식이 연달아 나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알고 보면 연립방정식이죠. 얘는 식 간단한 거 2번 써서 두 개 이렇게 쪼개서 푸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립시켜 놓고 이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요 2번 쓰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간단한 거. 맞아요? 근데 부등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등식은 무조건 쪼개긴 쪼개는데 가운데 거만 2번 쓸 수가 있어요. 가운데 거만. 그래서 가운데 거를 2번 쓰고 쪼개야 돼요. 그러면 연립부등식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 자,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얘를 그냥 연립시켜서 풀면 그냥 앞에 풀던 거랑 똑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개 연달아 나와 있는 때는 연립부등식이구나. 이걸 알아채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못하는 학생이 많아요. 쭉 계속 공부하다가
갑자기 시험 문제인 딱 3개가 0,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면 문제가 갑자기 2x 더하기 1, 3, 7 이렇게 나와. 식 3개네요? 식 3개니까 양변에 1 빼면 2x 그 다음에 얘는 6 양변에 2로 나눠주면 풀리네? 풀리죠? 얘는 풀려요. 근데 x, 2x 더하기 1 얘는 x제곱 플러스 1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양변에 1 빼볼까? x 마이너스 1 양변 2로 나눠볼까? 1 빼볼까? 2로 나눠볼까? 돼요 안 돼요? 엄청나 꼬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개 이렇게 쪼개서 따로따로 푸시면 돼요. 그럼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억이 잘 안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많이 겪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적어놓고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예시를 들까요? 예시 하나 들읍시다.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시는 x 빼기 5 7 빼기 2x 이게 보기 문제일 거야 아마. 보기 문제 3x 빼기 8 그래서 얘를 두 개 쪼개서 풀어. x 얘를 두 번 써. 그럼 얘 풀면은 3x 넘어가면 10이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양변에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3보다 크다. 그러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고요. 3보다 크니까 얘 공통 범위는 x는 3보다 크고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잘 안 되면 수직선 몇 번 많이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상상하면 돼요. 3보다 크거나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머릿속에 그리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사실 어려운 게 1차 부등식은요. 절대값 때문에 좀 어렵죠. 절대값. 세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요.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떠올리시면 돼요. 그거랑 똑같아. 근데 살짝 좀만 더 복잡해요. 살짝 복잡할 뿐이죠.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 그거 이렇게 했었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근데 그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 암기 방법을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잘 봐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자, 절대값이 나오면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로 접근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절대값 나왔을 때 우리가 암기 방법 그동안 외워놓은 거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야.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정리 끝나거든요. 완벽히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이 등장했을 때 암기해서 우리가 푸는 방법이 기억이 나면 아니면 무조건 적용이 되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적용이 되면 암기 방법으로 바로 외워서 풀어가는 거야. 근데 암기 방법이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정석적인 방법. x 안에 부호가 양수이면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부호가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였죠. 그래서 암기 방법이 부등식에서 두 개가 나와요. 자, 암기 방법 우리가 등식에서 이런 게 있었어. 자, 절대값 x가 1이래요. 그럼 얘는 암기 방법이야? 아니면 정석적인 방법이야? x 뭐 나와요? 풀마일 나와죠. 이건 암기 방법이었어. 왜냐면 이거 원래 풀려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이거 잘못된 거야. 식 잘못된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절대값 풀려면 얘가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하셔야 돼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 어떻게 나와? 그대로 절대값 풀고 나오죠. 그때 1이네, x는. 근데 우리가 주어진 범위에 만족시켜줘요? 만족시켜줘. 그 다음에 x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x가 음수면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x는 마이너스 1이죠. 써도 돼요? 돼요. 종합해서 x는 풀 마이너스. 이게 풀이식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x는 그냥 풀 마이너스이지. 얘 보자마자. 그냥 넣어보고 잘못된 풀이야. 근데 알잖아.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돼 있는 건 그냥 x는 풀마일 바로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 x 절대값을 씌운 게 3보다 작대요. 그럼 우리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는 얘가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되는 거 아시죠? 그럼 그걸 초하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x의 범위가 없을 때도 x의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이 없어도 얘가 x, 뭘 넣었을 때 3보다 작은 걸 만족시키려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라고 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될까요? x의 숫자 막 넣어봐봐. 2.3 넣으면 참이야? 맞죠? 2.9 넣어봐. 참이요. 2.99999 넣어도 참이죠? 마이너스 2.9999 넣어도 참이잖아. 마이너스 2 넣어도 참이고요. 그거에 착안해서 이게 바로 공식화시켜서 나올 수 있어. 언제? 얘가 숫자이기 때문에. 자, 원래 정수식으로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또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쪼개는 거. 여러분 이거 어차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다음에 x가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했을 때, 얘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죠. 맞죠? 근데 우리 x의 범위가 have 나왔어. 근데 우리 얘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조사했어요. 따라서 얘 최종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다가 나와요. 두 번째는 자 x가 음수일 때 가정을 해보면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맞죠? 절대값 우리 가장 기초는 양수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을 때만 조사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각각을 구해서 우리 아까 얘 두 개 합쳐졌죠. 얘도 합쳐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가 원래 정석적인 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손해잖아. 그래서 암기 방법이 적용될 때는 암기 방법을 써서 바로 풀어버리시면 돼요. 그럼 그게 지금 우리 암기할 거예요. 자, 써보세요. 자, 얘를 풀었을 때 x는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고요. 안 붙인 거, 플러스 붙인 것보다 작아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크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는 얘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붙인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찢어지는 꼴로 나오죠. 우리 외운 게 하나 있어요. 2차 부등식 할 때 외워놓으라 했었죠. 자, 식이 작으면 2차 부등식, 2차 식에서 식이 작으면 모아지는 꼴, 즉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모아지는 꼴이었죠. 그 다음에 크면 찢어지는 꼴이었죠. 얘도 똑같아요. 절대값이 작다 꼴이야? 그러면 모아져요. 절대값이 크거나 같대요. 찢어져요. 장모 확집, 여기도 되는 것이. 됐어요?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장모 확집.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놓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게 예시 한번 들으세요. 그럼 얘 풀어보세요. 적어줄 테니까 이 한번 풀어봐요. 자, 절대값 x 빼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x의 범위를 찾으세요. 시작. 암기 방법 되는지. 참 나오시죠? 자, 얘는 암기 방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오른쪽에 숫자만 있잖아. 절대값 나머지 놓고 오른쪽에 다 보냈더니 숫자만 있죠. 식이 있으면 안 돼요. 상수 A 뭐 이런 건 상관없어. 근데 숫자, 문자가 X에 관한 문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암기 방법으로 얘 써줘야 되죠. 모아지는 꼴. 그래서 X 안에 전체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거나 하고요.
플러스 붙인 것보다 작거나 같다 놓으면 모아지는 꼴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 전체에다가 1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의 범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암기해서 푼 거야. 근데 이 방법이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어떻게 되냐면 x-1이 양수일 때 x-1이 음수일 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안 붙여서 나오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풀어주고 얘랑 연립시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딱 정리 다 끝낼 거예요. 이거 다 중1 때부터 배웠던 절대값 있죠. 그거부터 끝까지 다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기 방법 적용이 안 될 때. 암기 방법이 이제 부등식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더 없어. 그럼 부등식. 암기 방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정석적인 방법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 사용이 안 될 때. 정극이 아니에요. 암기 안 돼. 네. 혹시 이게 좀 어색하면요,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절대값 x는 쪼개서 이제 x로 나올 때야 마이너스 x,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다. 중3, 4 기본 과정부터 할 때 나왔었죠. 이거 사실 원래 중1상에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온다.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이거는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참고로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그냥 바꿔줬습니다. 얘는 그러면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이 방법으로 전부 다 풀려요. 괜히 좀 오래 걸릴 뿐이야. 무조건 이제 절대값이 나왔다? 이 방법 하나면요, 킬러 문제 접근할 때도 유용해요. 그래서 우리 수능 문제에서도 절대값이 거의 빠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절대값이 뭔가 나왔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럼 일단 절대값이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 실마리가 풀려서 쭉쭉쭉 접근이 돼요. 절대값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문제 이제 기본 문제 있으니까 그걸로 좀 풀어볼게요. 이제 실수 부호 조건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풀어볼게요. 정리 다 하셨으면요. 자, 207페이지랑 208페이지 기본 문제 보시면은 아까 설명했던 그냥 나와요. 그래서 207페이지 잠깐 눈으로만 볼게요. 기본 문제 보시면은 그냥 연립시켜 놓은 거야. 그러면 개수가, 분수가, 소수가 있지만 우리는 뭐 해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정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엄청 쉽거든요? 하나만 문제 읽어보고 유제 문제 풀어보세요. 자, 208페이지 펴보세요. 14-4번. 자, 부등식. 세 개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얘는 두 개 쪼개서 하는 건데, 쪼갤 때 정리를 먼저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만 볼까요?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삼 번 하세요. 자, 14-4번에 3번 하나 풀어보세요. 1분 줄게요. 천천히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좀 해도 되니까. 시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바로 쪼개지 마시고요. 숫자 좀 이쁘게 정리한 다음에 쪼개면 더 좋겠죠.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세 개의 식이 연달아 나와 있고요. 왼쪽, 오른쪽에 전부 x에 관한 식이 있기 때문에 쪼개서 가셔야 돼요. 가운데 거 두 번 써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양변에 우리가 10을 곱하면 정수로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12x. 자, 그동안 안 바뀌죠? 10x, 25, 그 다음에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니까 40. 그 다음에 또 정리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자, 우리 예, 계산하면 7x. 맞나? 맞죠? 없어지네? 좀 이상하네, 이거. 그렇죠. 맞네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사실 원래 그 x를 좀 줄인 다음에 하려 했거든요. 근데 얘가 완전 없어져 버리니까, 줄이지 않고 그냥 바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개 쪼갤게요. 두 개 쪼개면, 그러면 12x. 처음이니까 그냥 다 쓰세요. 7x 25.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7x 더하기 25가 7x 플러스 4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각각 풀어주면 되겠죠. 7x 넘어가면 5x고요. 5로 나눠주면 5보다 작다가 위에 거에 해고요. 근데 얘는 7x를 이항해서 없앴더니 25는 4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x가 없어졌네. 그럼 남은 애들 뭐라 했죠? 남은 애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사실 얘가 뭐냐면요, 절대부등식이었어요. 7x 똑같은데 25 더해진 것보다 40이 더해진 게 무조건 크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절대부등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참이죠. 그럼 얘는 잠깐만요, 이거 해가 없다가 나온 것 같은데 3번에 뭐 잘못했나? 양변에 10 곱하면 7, 25 10x 마이너스 3 플러스 20. 40이 아니라 플러스 20이었네요. 미안해요. 플러스 20. 맞죠? 다시 보면 얘가 20. 다시 7x 없애주고 났더니 25는 2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절대부등식은 아닌 거야. 그냥 말이 안 되는 부등식인 거고요. 그럼 얘는 항상 거짓인 부등식이니까 여기서는 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서는 해가 없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만족시키는 x가 뭔게 존재하긴 하는데요. 얘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키는 게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그럼 얘 결론은 해가 없다가 나와요. 이 관련해서도 해석하는 게 되게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기억해 보세요. 해가 없다.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가 해가 없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해가 없다.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유제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면 될 거고요. RPM 좀 내줄게요. 저기 13-10.
오늘 오답 테스트가 저기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주황색 부분도 나왔었죠. 선생님들마다 이제 좀 관점이 달라서 다른 선생님이 내신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라서 여기까지 내시더라고요. 이런 거 좀 실력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6, 8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RPM 2학년 1학기 거는 안 낼게요. 백지 테스트. 이거 제발 좀 테스트 좀 해오세요. 알겠죠? 우리가 같이 할 시간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번호 알려줄 테니까 백지 테스트 해오시고, 왜 좀 외워와? 그래야지 통과하죠. 그래서 69, 73, 암기 공부해오세요. 그죠? 질문. 네. 있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잘 모아놨다가 토요일날, 뭐 3시 반 이후로 괜찮으니까 오세요. 알겠죠?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